오리온 대성운은 북반구 밤하늘에 빛나는 가장 아름답고 밝은 성운 중 하나입니다. 천문 팬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입문자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멋진 천체에는 대체 어떤 신비로운 부분이 가려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평소처럼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성운 아니면 항성. 오리온 대성운은 트라페지움이라고 불리는 별들에 의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라페지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대성운의 일부가 육안으로도 잘 보이는 건 트라페지움 덕분입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심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말도 할 수 있는데요. 인류는 태고의 옛날, 처음 하늘을 쳐다봤을 때부터 이 대성운을 알고 있었다고 말이죠. 다만 재미있게도 착각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이 천체를 성운이 아니라 항성, 오리온 자리 세타라고 하는 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명한 고대 로마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저서에서도 이 천체는 항성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오리온 자리에 쓸데없는 항성은 없다는 걸 연구자들이 알게 된 것은 17세기가 되어서였는데요. 이 발견, 아니 정확히는 무발견은 니콜라 클로드 파브리 드 페레쿠스와 요한 시사트가 각각 1610년과 1611년, 1년의 차이를 두고 실시했습니다. 갈릴레이도 대성운을 관측하였고 놀랍게도 오리온 자리 세타가 삼중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천체는 삼중성도 아니고 애초에 항성도 아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대성운과 오리온 자리 세타의 혼미한 역사는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731년경 장 자크 드 멜란이 항성이 비추지 않은 대성운의 더 어두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 드 멜란 성운은 유명한 메시의 카탈로그에서도 오리온 대성운과는 전혀 다른 천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리온 대성운은 이른바 별의 요람, 즉 엄청난 양의 가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상 새로운 별들이 생겨나는 곳이라는 것, 그리고 성운까지의 거리는 약 1500광년이라는 것, 그리고 오리온 자리 해성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 트라페지움이라는 거대한 성단이 있다는 것. 트라페지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31년의 일입니다. 갈릴레이가 삼중성이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3개의 별조차도 아닌 4개의 밝은 항성, 오리온 자리 세타 A, B, C, D로 이는 각각 사다리꼴을 뜻하는 트라페지움의 4개의 모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별들에는 중력에 의한 결합은 없습니다. 트라페지움 천체에는 1000개 정도의 항성이 있는데 이러한 성단에 흔히 있는 일이지만 아주 근접하여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성단이 하나의 밝은 항성처럼 보이는 것이죠. 또한 트라페지움 옆에는 오리온 자리 세타 2인 A, B, C라는 3개의 별들이 있는데요. 삼중성계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력에 의한 서로 간의 결합은 없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이 별들은 서로 또 트라페지움과도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별들을 비추고 있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오리온 대성운의 가스와 티끌입니다. 그러면 대성운과 여러 별들로 이루어진 오리온 자리 세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할까요? 이외에도 대성운에는 재미있는 사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소개해 드릴게요. 채널 고정! 항성 가스 행성. 우선은 알파벳 첫 4글자를 부여받은 트라페지움의 4개의 주요 별들입니다. 현대과학에서는 이 별들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을까요? 사다리꼴 중 하나의 꼭지점인 오리온 자리 해성 A는 비교적 근접하게 서로를 돌고 있는 삼중성계입니다. A1은 스펙트럼형 B형, 밝고 아주 고온인 창백한 별로 태양 15개 분량의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A2는 A1보다는 조금 어둡지만 역시 거대한 항성으로 A1을 중심으로 반경 90천문단위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 두 별 사이에 세 번째, 가장 어둡고 작은 A3가 있습니다. A3는 A1 주위를 1천문단위 거리로 공전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구상에서 관측하면 A1의 주기적인 식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리온 자리 해성 B는 해성 A보다 더 대가족인데요. B에는 5개 이상의 항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B1의 질량은 태양의 6배, 그리고 가장 작은 B4는 반대로 태양의 5분의 1인 가벼운 별입니다. 이런 연성계에서는 항상 그렇지만 별들의 궤도가 너무 복잡해서 어떤 별이 어느 별 주위를 돌고 있는지 판별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다만 생명, 그리고 행성 자체가 이 연성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항성을 형성하기 위해 모든 물질이 소진되었기 때문이죠. 오리온 자리 해성 C는 4개의 별 중 가장 밝은 별입니다. 이 별은 스펙트럼형 O형으로 2개의 푸른 항성으로 이루어진 근접 연성입니다. 이 이중 연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항성풍을 일으켜 대성운의 물질을 전리시키고 강렬하게 방사합니다. 아마도 이 별이야말로 대성운을 중심으로 비추고 있는 광원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리온 자리 해성 D는 스펙트럼형 B형인 창백한 별로 태양의 약 18.5배의 무게입니다. 이 별도 이중 연성이지만 동반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알고 있는 건 동반성의 공전 주기가 약 40일이라는 것 뿐입니다. 이 항성들은 모두 매우 젊고 태어난 지 300만 년도 되지 않았는데요. 빗대어 말하자면 사람 속 첫 번째 종보다 아주 조금 전에 탄생한 것입니다. 오리온 대성운에서는 지금도 항성이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 해성 E가 그 좋은 예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이중연성을 이루는 항성들은 아직 완전히 빛나지 않고 있으며 주계열성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20만 년 후 우리는 오리온 자리의 사다리꼴 트라페지움이 아닌 오리온 자리의 오각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리온 자리 대성운에 있는 건 밝은 항성뿐만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 갈색 외성도 천체 망원경을 사용하면 몇 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색 외성은 적색 외성과 같은 항성이 될 만한 질량은 없지만 행성치고는 너무 무거운 천체를 말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이 매스 J05352184-054608호라는 장황한 부호를 가진 2개의 갈색 외성으로 이루어진 이중연성입니다. 항성은 보통 질량이 큰 것일수록 밝게 빛나는데요. 그런데 이 연성계에서는 질량이 작은 항성 미만인 별이 더 밝습니다. 이 예외적인 현상은 갈색 외성의 특징에 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갈색 외성 내부에서는 연쇄적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백만 년 사이에 바로 불타버리고 마는데요. 따라서 갈색 외성에서는 단순히 젊은 별이 더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성이 많이 있는 곳에는 행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리온 대성운에는 이른바 원시 행성계 원반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시 행성계 원반이란 갓 태어난 혹은 아직 형성 중인 항성을 둘러싸고 회전하고 있는 티끌과 가스로 이루어진 원반을 말합니다. 행성은 바로 이 원반 안에서 생성되며 실제로 행성이 생기면서 원반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리온 대성운에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단 내에 항성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 별들의 중력은 행성의 진로를 꼬이게 하거나 휙 하고 옆으로 내던지거나 형성을 저해해서 행성계가 완전히 형성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미 형성된 행성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생명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나타나기에는 단순히 너무 이릅니다. 항성도 그 행성들도 너무 어리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오리온 자리 대성운은 앞으로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할 것입니다.
대성운의 가스가 전부 항성 형성을 위해 소비되거나 그 별들의 항성풍에 의해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말이죠. 티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후에 대성운은 플라이아데스 성단과 같은 보통 성단으로 모습을 바꾸고 이 성단도 흩어지겠죠. 별들은 요람에서 나와 은하 쪽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시대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SNS에서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댓글창에 영상 감상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잠시만 작별입니다. 금방 다시 올게요. 아직도 재밌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